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수요가 급감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임금과 관련된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아까 스타트업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리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수요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파이럴이라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해도 올해 말 내년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고 저는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 70년대와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현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뉴 스타트업이 레이오프를 늘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뭐냐면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최근 모습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끝에 가시면 2022년 들면서 해고가 부쩍 늘죠. 당연히. 올해 들어서 5월, 6월, 7월 가면서 더 심각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해고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거죠 뭐. 이미 감원이 막 대대적으로 발표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커다란 회사들이 뭐 펠로톤, 우리가 아는 큰 회사들이 메타도 마찬가지 뭐 이런 데들이 전부 엄청나게 감원을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런 상황밖에는 몰랐던 거죠. 그게 뭐냐면 퍼플 스쿼럴이라는 게 뭐냐면 적임자라는 거예요. 적임자가 뭐냐면 이 그 뉴 스타트업 있죠. 뉴 스타트업은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많아요. 기술 기업들은 지나간 2, 3년 동안 어떤 거에 몰두해 왔냐면 적임자를 찾는, 퍼플 스쿼럴이라는 이 적임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에 엄청나게 몰두해 왔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인 경우는 이 사람이냐에 따라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뭘 봤냐면 빅텍 어느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재택을 못하게 회사가 출근하라고 했다 그래서 엄청난 연봉을 거절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퍼플 스쿼럴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본인들이 훨씬 더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직종에 따라서 몸값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업종은 정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금융도 좀 그래요. 금융도 사실 똑같은 기간을 지났지만 몸값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도. 그런 업종들이 지금까지는 지나간 2, 3년 동안은 되게 지배적이었죠. 왜? 어때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곡소리가 나는 곳이 스타트업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조달,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게 제일 먼저 어려워집니다. 거기부터 줄이기 때문이죠. 기존의 업체들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당장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정말 대규모의 회사채를 발행 많이 해놨습니다. 30년짜리 1몇 %짜리 채권을 정말 엄청나게 발행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은 때가 올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이제 연준금리가 몇 %예요? 2.5, 3.5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5만 해도 기본적으로 연준 기준금리가 2.5면 대출받거나 조달할 때 금리가 어떨까요? 높죠? 그런데 얘들은 작년도에 1%대 막 이런 금리에 30년짜리를 이미 다 조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어때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다 조달해 놨고. 스타트업은 어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스타트업이 30년짜리 발행하면 누가 삽니까? 그 채권을. 아무도 안 사죠. 그리고 스타트업이 조달하는데 1%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바로 작년도 연말까지는 호황, 기술기업이 정말 날아다니던 시절이니까 혹시라도 IPO 하기 전에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기술기업이 스타트업 아닌 빅텍이 40%, 50%가 빠져 있는데 스타트업을 누가 삽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건 스타트업들이에요. 스타트업들이 감원을 제일 먼저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변해갔을 때 그 인력 시장에서의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전에 퍼플 스쿼럴이라는 적임자 관련된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냐?
한 명을 찾는데 3배수로 구인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곳 이상에 내놓는다. 이게 계속 일반적이죠. 그게 뭐냐면 퍼플 스쿼럴 베이컨시라 그래서 적임자가 부족한 현상. 이때 어떻게 하냐면 구인 광고를 과다하게 내놓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인 건수는 1.8배, 1.9배 막 이랬어요. 사람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냉각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에 기술기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기술기업들, 이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금이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를 올려놓는 스파이럴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미국도 이미 본격적인 감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행태로 행동할 것 같지만 행태가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전쯤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매번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10% 오른다면 다른 가게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10%가 올랐으면 딴 데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이 있으시겠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7% 다른 가게로 가겠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57%가 다른 가게로 가겠다. 나머지 글로벌, 다른 사람들은 60%가 나는 그냥 같은 가게에서 사겠다.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일본 사람들은 가격 올리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간 인플레이션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용납이 안 돼. 거기를 버리고 딴 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힘들게 또 딴 데 가. 어차피 거기 가도 그럴 텐데 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60% 이상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의 이런 행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가 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태가 사실 일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인건비를 줄입니다. 물가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야 이익이 보존되겠죠. 먹고 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물건값을 올릴 것 같지만 일본은 수십 년간 물건값이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물건값을 올리면 안 팔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 그러면 일본에서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시다시피 재패니피케이션의 특징은 고령화의 특징이에요. 고령화된 사람이 많으면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뭘 해버리죠? 그냥 소비를 안 해버려요. 물건값이 올라간 걸 용납 못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냥 안 해버려요. 이게 고령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일본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지나간 40년간 글로벌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디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기본적으로 일본화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든지 은퇴에 들어간 사람들, 고령화된 사람들이 비용이 증가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소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나타나야 될 상황이 되면 거꾸로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리는 수요가 아예 반감돼 버리고 수요가 꺾여 버리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아마존 효과. 무슨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1.5%가 싸댑니다. 온라인 아마존처럼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가 광범위하게 물가를 내려야 되겠죠. 물가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술이 나오면 기술이 생산이 2배가 되면 그 물건값이 20%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기술이 발전해온 지나간 10년, 20년 동안은 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황하면서 마치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닥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 임금이 변화됩니다.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요에 의해서 상당 부분 부풀려졌던 구인 건수가 실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수요 둔화. 그리고 취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져 버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임금 근로자들인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돈을 딱 갖고서 생각해 보니 굳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로 그냥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코로나 때 많이 나타났던 거 아시죠? 보조금을 받는 게 자기 원래 받던 돈보다 더 높았었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라고 말한 보통 물류와 유통 쪽에 일하는 분들이 안 돌아왔던 거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보조금도 다 사라졌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내려누르고 있고, 두 번째, 트럼프 때 이민자가 80만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 바이든 되면서 바로 열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단기 노동 비자가 현재 80만 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저임금 근로자의 단기 노동 비자를 가진 이민 근로자가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럴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임금이 높은 직종에서 그 퍼플 스쿼럴이라는 현상도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가수요에 의해서 구인에 관련된 과다한 그런 주문도 없어져 가고, 그 다음에 밑에 대부분 차지했던 저임금 근로자들도 이민자, 여성 뭐 이런 쪽들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실업률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임금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거는 숫자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개월 평균 둔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영업 서베이 해보면 고용 임금 인상 계획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고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조차 4월부터 계속 증가합니다. 저건 뭐냐면 실업상 청구가 늘어나는 거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나타났던 그런 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현재는 빠르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수요가 급감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임금과 관련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아까 스타트업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리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제가 데이터 안 보여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금융회사들, 은행, 웰스파고나 JP모건이나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적자폭이 커져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수요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